배고프실 텐데. 자, 대충 푸시면서 저하고 같이 한번 확인하죠. 자, 1번을 볼까요? 민법상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어요. 일단 공유 그러면 지분이냐 공유물이냐를 잘 파악하시라고 그랬고, 1번은 처분하는데 처분은 지금 뭘 처분이라고 그랬어요? 공유물. 그럼 당연히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는 처분하지 못하지. 하지만 지분 처분 그랬으면 이거 틀린 지분이 되는 거죠. 자, 2번 뻔한 얘기고, 3번 공유자 중 한 사람이 포기한 지분은 국가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다른 공유자한테 기소한다, 이렇게 들어가야지. 3번이 틀렸죠. 자, 4번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줄. 자, 배타적인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뭘 허락받았냐면 공유물의 특정 부분에 대한 사용 수익을 허락받았죠. 자, 그러면 이것은 관리 방법이죠. 관리 방법이니까 앞에 누가 했냐?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그랬으니까 적법하죠. 예, 그래서 다른 소수 지분권자의 사이에 했어도 적법하다. 5번 같은 경우도 두 번째 줄, 공유물에 대해서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유되는 경우, 뭐에 대하여? 공유물에 대하여. 그럼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 등기가 됐으니까 이 등기는 전부 잘못된 거죠. 그럼 이건 보존행위로 처리할 수가 있지. 보존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소수 지분권자도 그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 단독으로 그 등기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지. 그래서 3번이 되겠고, 2번 공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어요. 자, 1번 들어가 보니 키워드가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이죠. 이게 보존행위로 볼 수는 있어 없어? 없다라고 그랬지 아까. 응? 보존행위는 다시 지분에 대한 거, 공유물에 대한 거, 공유물에 대한 거라고 그렇게 목 놓아 외쳤지. 그러니까 아예 그냥 잡으세요. 공유물의 보존행위, 공유물의 관리행위, 공유물의 처분 변경행위, 공유물 분할, 이렇게 그냥 아예 묶어서 얘기를 하라고. 그냥 보존행위 그러면 이게 지분이냐 공유물이냐 이런 걸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그냥 묶어서 제목을 잡으라고요. 공유물의 보존행위, 공유물의 관리행위, 공유물의 처분 변경행위. 뭐야 또 이 분위기는, 어? 안 배우셨어? 배웠잖아. 다 뭐에 대한 거예요? 공유물에 대한 거야. 근데 1번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분을 대외적으로 주장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같은 동네야 다른 동네야? 그러니까 보존행위로 볼 수는 없어야지. 있다 그러니까 틀렸죠. 그러니까 정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옳은 것 고르라고 그랬으니까. 응? 아, 자꾸 이런 걸 헷갈려 하시면 안 돼. 강박에 의한 증여는 비진입 표시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되는 거야? 몰라. 모르지만 하여간 동네가 다르잖아. 강박은 사기 강박 하자가 있는 거고, 비진입 표시는 불일치한 부분이니까. 어? 유권대리 주장 속에 회원대리 주장이 포함돼 안 돼? 안 돼.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건 포함되지 않는 건 알잖아요. 왜? 회원대리는 유권대리야 무권대리야? 무권대리인데 뭘 주장하고 있어? 유권대리를 주장하고 있으니 무권대리가 거기에 포함될 일은 없지. 그럼 이거 똑같은 거 아니야? 뭘 주장하고 있어? 지분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뭐라고 할 수는 없어. 보존행위를 할 수는 없지. 보존행위는 뭐에 대한 거니까? 공유물에 대한 거니까. 너무 쉬운 얘기라니까. 그런 것만 좀 잡아서. 그래서 다시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시고 자꾸 헷갈리시고 어렵다 그러신 분들은 첫날 첫 시간을 들으세요. 시작할 때 첫 시간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 있죠? 어떻게 공부하는지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 그 사고가 바뀌면 쉬워져요. 근데 그것도 이제 까먹지. 공부하다 보면 제가 가는 지금 그냥 옛날 생각대로 그냥 다시 돌아간다니까. 옛날대로 계속 보니까는 또 이게 어려워지는 거지. 그러니까 어려워질 때마다 가서 비서처럼 쫙 해서 비밀 저기처럼 이렇게 딱 보고 이래야지 바꿔야지 이렇게 하시라니까. 오늘 굉장히 피곤해 보여. 어제 뭐 했는데 그래? 어제 늦게 올라와서 좀 중요한 얘기하고 있구만. 자, 그래서 1번 틀렸죠? 예. 이런 게 곳곳에 있다니까. 2번, 공유자는 분할금지 약정을 갱신할 수 있어 없어? 있지. 5년 내에 약정할 수 있는데 그거 갱신할 수 있다고 그랬죠? 예. 그거 틀렸고. 자, 3번,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공유물 분할이죠. 청구할 수 있고, 이때 공유물 분할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정하는 거야?
아니지, 전원이지. 그래서 4번이 맞았다는 거예요. 공유자 전원이 분할 절차에 참가하지 않은 공유물 분할은 뭐가 돼요? 무효지. 다 기출지문이에요. 기출지문 다 나왔던 거. 자, 5번의 포인트는 분할 협의가 뭐 됐어? 성립. 그러면 재판상 분할은 청구할 수 없어야 되는데 맨 마지막 줄 재판상 분할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얘기가 되는 거지. 자, 3번 지상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습니다. 1번이 되겠죠? 예, 넘어갑니다. 이것은. 4번 역시 지상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어요. 자, 1번 지료는 반드시 있을 건 아니죠. 근데 약정할 수 있지. 그럼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되지 않았어요? 등기하지 않았으면 나중에 타인에게 매도돼서 이전된 경우 지료증액 청구권 발생하지 않는다. 자, 3번 내려가시면 건물 이외에 뭘 소유 목적으로 존속기간 잡았어요? 공작물. 그럼 최단 기간 몇 년? 그럼 5년으로 정했으면 당연히 5년이 되지. 3년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5년. 15년으로 정했으면 그건 15년이지. 최단이 5년이니까 5년 이상이면 다 유효가 되죠. 자, 5번 들어갑니다. 지상권자의 지료지급 연체가 토지 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 2년이 됐어요. 자, 일단 2년 이상 연체가 됐으면 소멸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 2년이 됐다면 토지 양수인에 대한 연체 기간이 2년이 되지 않더라도 양수인이 소멸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지. 누구에 대해서만? 양수인에 대해서만 2년 이상이 돼야지. 그래서 5번이 틀렸고. 자, 5번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든 그냥 법정지상권이든 구조는 비슷하니까 성립하는 경우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성립하는 거 배웠어요? 성립하지 않는 거 배웠어요? 그럼 옆에다가 그래 써놓고서 이런 것을 푸시라니까. 뭐 나대지, 뭐 없는, 건물 없는 토지죠. 다른 말로 하면. 그 다음에 뭐 함께, 그 다음에 뭐 동의, 승낙받고, 그 다음에 뭐 공동저당에 신축단 나오면 안 된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은 뭐가 보여 이거 되고? 함께. 그러니까 이거 제껴져야 되고. 2번은 쭉 읽으면서 이제 찾아봅니다. 토지의 저당권 설정될 당시 지상에 건물이 뭐하고 있어? 존재하고 있었고 그 양자가 또 동일 소유자. 이건 아예 이렇게 하면 기준에 맞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 뭐 끝까지 읽다 하더라도 모르는 얘기다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나대지자 보여 안 보여? 함께자도 안 보이죠. 동의받았다는 얘기도 없죠. 공동저당 얘기는 더더욱 없죠. 그럼 이놈이겠지 뭐. 그 다음에 3번 들어가니까 이제 뭐가 보이고? 공동저당권이 보이고. 그럼 뭘 찾아? 신축. 신축이 보이니까 이건 성립되지 않는다. 4번은 뭐가 보여야 되고? 나대지, 뭐 환매특약 이런 거 볼 게 아니라. 그 다음에 5번은 뭐? 승낙받아. 그래요. 그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자, 6번 지역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4번이 되겠죠. 자, 3번과 4번은 불가분성인데 3번처럼 취득은 쉽게, 4번 소멸은 어렵게. 그럼 어렵게 하려면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의 지분만에 대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어야지. 근데 있다 그랬으니까 4번이 틀렸죠. 7번 전세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네요. 1번 키워드는 뭐? 법정갱신, 등기할 필요 없이 주장할 수 있다. 자, 2번은 전세권의 존속준에 전세 목적물이 양도됐어요. 자,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 의무를 지나요? 신소유자, 새로운 소유자가 전세금 반환 의무를 지나요? 신소유자지. 2번이 틀렸지. 4번을 보세요. 4번 읽다 보니까 뭐에 대한 전세권자? 건물 일부. 자, 그러면 건물 전체 그 뒤 뭐? 경매 신청할 수 없다. 그러면 8번을 보시면 8번에 5번도 보세요. 뭐? 건물 일부. 그럼 빨리 찾아. 두 번째 줄 건물 전부에 대해서. 자, 이제 마지막 가. 경매냐 우선 변제냐? 우선 변제니까 할 수 있다. 그래.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서 정리를 해줘야 여러분들이 빨리 찾지. 그 법학자들 하는 얘기로 하게 되면 어지러워. 어쨌든 8번에 5번은 맞았죠? 예. 자, 결국 8번은 틀린 것은 1번이겠지.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 요소는 맞긴 맞죠. 하지만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가 있는데 없다 그랬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8번까지 풀어보셨어요. 오늘 진도 여기까지 해서 끝내도록 할게요. 아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유치권부터 해서 담보물권 들어가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예.